되면은, 우울증은 크게 따지게 되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청소년의 우울증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의 우울증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 내가 아픈 게 아니니까. 내 아이들이 아픈 거지, 그리고 내 관련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아픈 거지, 딱히 내가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의 우울증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에서 다루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여성들이 갖는 우울증이에요. 남성들이 갖는 우울증과 여성들이 갖는 우울증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관련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여성들의 우울증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남성들의 우울증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치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자신 스스로가 우울증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을 치료할 만큼, 즉 자기 자신이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못하는 이 심리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자기 자신이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이 의지가 아예 없습니다. 의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치료 시기를 대부분 다 놓쳐요. 그래서 우울증은 치료 시기를 놓친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게 됩니다. 왜? 특정한 이 우울증은 특정한 팩트가 기억이 안 나요. 즉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 사실에 관련되는 것과 함께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감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하려면 우리가 이 감정이 안 좋은 감정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감정이 함께 따라 나와서 아프고 힘들고 또는 슬프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통상 이거를 상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처에 관련된 어려움을 느껴요. 보통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는 대부분 우울증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즉 우울증은 뭐냐면 바로 이 사실과 이 감정이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 이 사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이 연결이 되더라도 내가 이것이 아프다 힘들다라는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가냐면 이 전체가 기억되어 있는 전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사실이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내가 딱히 어떤 특정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공통점이 바로 이 기억되어 있는 사실에 의해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어 있는지를 스스로가 자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떤 게 문제인지를 모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바로 이 상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상담, 치료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들 상담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상담의 기초는 뭐냐면 기초는 바로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서 어떤 사실의 기억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사실을 끌고 와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사실에 결합되어 있는 이 감정을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춥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죠. 우울증인 경우에는 이 사실이 특정하게 기억이 아프게 기억을 하질 못합니다. 우울증일 경우에는 그냥 그랬던 일이 있었어. 내가 예전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는 있었지 라고 얘기를 하지 그 상처를 기억해내면서 아프고 힘들어하질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상담에서 이 사실을 끌고, 즉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기억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자, 그런데 이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실, 특정한 사실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상담을 안 해도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면은 상담을 통해서 사실과 감정에 관련된 이 감정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들은 상담을 해서 이 사실로 감정을 치료한다는 생각, 내가 치료할
내용이 없다니까요. 우울증은 내가 치료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방치한 채로 대부분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당사자도 대부분이 그래요. 우울증이 발생이 됐다면 그러면 진즉 얘기를 하지. 그랬더라면 진즉에 치료를 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사실과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게 그냥 전체적인 것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지 특정한 사실이 내가 아프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왜? 뭐가 힘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걸 우리는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들 자꾸 내가 상담을 통해서 얼마인지 네가 그렇게 힘들면 네 스스로가 치료를 하지 왜 그렇게 못했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은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무엇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상담이 이런 사실을 가지고서 치료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주알고잘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딱히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환자는 자기 발로 상담 가는 경우가 극히 많이 드물어요. 대부분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을 느끼면서 또는 상처로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아프고 힘들다라는 그런 거를 우리는 우울증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심리장애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울증의 형태가 아니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뿐이지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우울증을 우리는 대부분들 간과하고 많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울증 환자들은 치료를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왜? 치료의 의지도 없지만 무엇을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특정한 사실에 의해서 아프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픈 거를 치료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우울증은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사실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면은 우울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우울증과 함께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 우울증에 이 중독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조울증이라 그랬어요. 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우울증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언제 하게 되냐면 조증으로 갔다가 즉 이 중독에 있는 이 조증으로 갑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고통을 느끼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해져요. 이때 느낍니다. 그래서 조증에서 우울증으로 떨어질 때 치료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미 우울증으로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바로 조울증에 의해서 대부분들이 내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조울증인데 조울증은 우울증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겁니다. 우울증에 의해서 치료를 하면 안 돼요. 또 조울증은.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들 때는 이 우울증에서 치료가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당연히 모르고. 그런데 조증에서 우울증으로 떨어질 때 이때 고통을 느끼거든요. 아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감정 그래프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0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10의 감정 또는 마이너스 10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보통은 우울증은 이 감정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울증은. 자, 조증은 올라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조울증은 뭐냐면 내려가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증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얼마만큼 즐겁겠어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이 됐으니까 플러스 20만큼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훨씬 좋아져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을 지나가서 다시 떨어집니다. 얼마만큼 떨어져요? 마이너스 20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증에서
우울증으로 떨어졌을 때 오는 이 우울증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일반적인 우울증에 비하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딱히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조울증 현상인데, 조울증은 우울증을 치료를 하다가,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을 상담으로 치료하다가 조증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좋아지거든요. 우울하면서 벗어나지잖아요. 즐겁고 재밌는 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조울증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상담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우울증을 조증으로 빠뜨려지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한 게 바로 조울증이에요. 조울증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울증을 다룰 때는 우울증과 함께 조울증도 함께 다뤄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